오늘도 저번 시간에 계속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셈블리에 또 언급해야 될 부분과 마지막인 도면 작업, 모든 마지막으로 작성되어야 될 도면. 어셈블리 전에 해도 되지만은 저는 진행 순서를 어셈블리 다음을 도면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주로 이런 내용이었죠. 시작은 기계 디자인에서 어셈블리로 들어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덕트에서 프로덕트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뉴 파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고를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분리드린 것은 이동 툴바를 이용하든지, 제약 조건 툴바를 이용하든지 하여서 조립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걸어놓기 때문에 그 조건을 풀기 전까지는 없애기 전까지는 해제가 되지 않고 계속 같이 움직일 수 있었고 위에 있는 이동 툴바 같은 경우에는 즉시 빠르게 하기 때문에 제약 조건을 걸지 않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공간 분석이란 툴바에서 첫 번째 것을 이용해서 간섭이나 여러 가지 이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접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니면은 간섭을 하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클리핑이라 해서 중간중간에 면을 잘라서 면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안에 들어간 옵션이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설명을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모델링이 완성되고 나면은 모델링에는 솔리드인 파트 디자인이 있었고 서페이스인 서페이스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모델링이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차례대로 하면은 맨 처음에 스케치가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차례가 그죠. 그 다음에 차례가 된다면은 솔리드 모델링 이제 파트 디자인 네 솔리드로 그죠. 그 다음에 서피스 디자인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된 것을 앞부분에 언급했듯이 여기서 이제 어셈블리 조립을 하게 되는데 조립을 하는 방법에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 탑다운 방식은 마우스를 프로덕트에다가 위치하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클릭을 하면은 컴포넌트에서 위치의 컴포넌트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랬죠. 하나는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위치의 기존 컴포넌트고 기존 컴포넌트를 하게 되면은 그냥 들어간다. 탑다운 방식. 그 다음에 바텀업 방식은 새 파트로 시작한다. 새 파트. 그래서 이 새 파트에서는 여기서는 파트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서페이스를 할 수도 있고 솔리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요약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과정평가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오는데 시간이 2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과제가 2시간 반, 2과제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주 내용으로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설계 변경과 도면 작성. 도면 작성이라는 것은 옆에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런 내용이죠. 자, 조립도면과 반조립도면 하나.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본 것을 하고 재질 적용과 중량 계산. 중량선을 원래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재질 적용하고 재질은 주어집니다. 보통 알루미늄으로 하는데 그러면 알루미늄 재질이 주어지면은 재질 적용하고 중량 계산해 가지고 이게 값을 쓸 수도 있고 부품표에 쓸 수도 있는데 주로 여기 화면상에만 이렇게 집어넣고 부품표는 이렇게 작성만 하고 여기 기입은 하지 않는 걸로 되겠습니다. 요 좌측에는 여러분 과목 이름하고 그 번호, 이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중량을 저희는 계산을 했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도면 작성.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여기는 기어였는데 모듈 1.6에 있수 28개 해서 했는데 가능하면은 치수를 좀 넣어주세요. 몇 개라도.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치수 넣으려는데 학생이 넣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4개 여기 있는 3개를 완성을 하면은 1과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쁘죠. 바쁩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까지 해야 됩니다. 출력까지 해야 되는데 크기는 보시면은 앞에 2개는 조립도면에 대해서는 A3고 그 다음 설계 변경 부품에 대해서는 A2입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한 개만을 했는데 설계 변경을 하다 보면은 사실 설계 변경은 설계자가 어떻게 변경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개 부품을 관련된 부품을 여러 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뭐 2개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딱 한 부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들어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A2 용지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A3고 A2다. 이렇게 됐습니다. 관연도에 나온 주로 내용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동력 전달 장치가 나왔으나 언제부턴가는 치구도 좀 나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치구가 주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과제 2는 치구 쪽을 하고 과제 2는 동력 전달 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빠르게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되죠. 봐야 되고 옛날 같으면은 보통은 그냥 그 검정형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면을 그냥 출력을 해서 주는데 지금 이 과정평가에서는 도면을 주지 않고 파일을 줍니다. 파일을. 그래서 그 파일을 오토캐드 상에서 부르고 그냥 단순하게 오토캐드에서 그 치수를 가지고 재어서 치수를 내려서 그 치수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준 도면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도면을 주면은 어떻게든 차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든 좀 잘못됐네요. 자, 차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오토캐드 파일을 오토캐드에서 파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파일 부른 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치수를 아예 변경해가지고, 오토캐드에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은 그냥 저장하기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한 다음에 유형을 얘는 저장의 유형이죠. 얘가 저장의 유형입니다. 저장의 유형을 오토캐드 2000/LT2000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 한 개를 완성해서 이름을 저장하고 따로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카티아에서 표제량을 부품표에 넣고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오토캐드가 또 조금 편리하고 빠릅니다. 여러분이 또 오토캐드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파일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A2 용지짜리 하나, A3 두 가지를 완성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언급하던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바텀업 방식에서 실행을 하고 여기서 새 파트로 가서 이제 맨 위에는 새 파트로 하나 불러 놓습니다. 불러 놓고 그 다음에 그 카티아에서 앞에 저장했던 것을 하나씩 부르게 됩니다. 하나씩.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를 먼저 부르죠. 맨 처음에 있던 설계 변경된 설계 변경된 파일을 여기서 부릅니다. 자, 부르고 정신 한번 보여드렸는데 얘를 부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카티아에서 도면으로 불러진다. 그러니까 그 스케치도 아니고 도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도면에 있던 여기서 도면으로 불러진 도면의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하죠. 불러진 요소를 드래그로 카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끝내서 드래그해서 카피한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파트 1의 스케치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인 다음에 스케치 안에 이동으로 해서 원점을 맞춰 주시고 이런 과정으로 다시 프로덕트로 가서 새 파트 2를 시작합니다. 그럼 새 파트 2에서 다시 스케치로 들어가면은 새 파트 1에 도면에서 불러진 카피해온 도면에서 불러진 스케치로 간 새 파트 1의 것이 투영돼서 그냥 보입니다. 보이는 것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투영을 한다는 거죠. 3D 요소 프로젝트로 있죠. 스케치 명령 중에 프로젝트 명령이 있죠. 이 프로젝트 명령으로 투영을 시키고 투영된 스케치를 이용해서 부품을 완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있죠? 어떤 경우는 샤프트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연습 시간에 충분하게 저희들과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는 그 부품을 잘 모르면은
어떤 경우는 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진 도면에서 뭐 5개를 완성하셔야만 5개를 반복하면서 완성을 하면은 지금 현재는 바텀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대로 했기 때문에 뭐 조립이 부품이 완성되면은 그냥 조립도 그냥 자체로 완성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도면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도면을 내리면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중량, 재질의 중량 계산은 도면을 완성했을 때 반조립 도면 나누기 전에 먼저 여기서 보고 계산을 하고 어디엔가는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메모를 하고 완성을 하면은 끝난다. 이게 과제 1번입니다. 그다음에 과제 2번은 또 다른 도면이 주어지겠죠. 또 다른 도면이 주어집니다. 얘는 카티아까지 올 필요가 없고 얘는 카티아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는 바로 어디서 했냐니까 그냥 오토캐드에서 얘는 그냥 오토캐드에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 파일에서 파일을 부르고 그 파일 부른 거에서 필요한 거를 요소를 도출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치수 넣고 기하공차 넣고 거칠기 넣고 뭐 이런 뭐 데이터 넣고 이렇게 하시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2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실시해 본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거는 과제 1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셈블리의 시험까지 완성되는 것이고 보통 검정형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는 도면을 주고 도면에서 자료를 이용해서 그대로 부품을 조립을 하고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과정평가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래도 과정평가형은 꽈락이 없이 전체를 가지고 점수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과제 1, 과제 2 끝나고 뒤에 또 다시 면대면으로 시험관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 점수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내가 한 부분을 잘 못했다고 하여서 포기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확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도면 작업을 시작할 건데 도면의 시작은 똑같죠.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여기서 처음 했던 게 1번 스케치고 그 다음에 파트 디자인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3번 여기서 할 수도 있었고 어디서 할 수도 있습니까? 여기 형상에 뭐였죠? 여기서 제너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이죠. 쉐이프 디자인은 GSD. 보통 요즘 뭐 약자를 좋아하니까 GSD라고 하기도 합니다. GSD나 WS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 GSD, WSD가 뭘까 이랬을 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글자 그대로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밖에 나가면은 형상 GSD에서 시작하세요. 이러면 GSD가 뭐지? 이러면은 그냥 형상이라서 Generative Shape Design이다. 그 다음에 WSD면은 Wireframe and Surface Design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이 되겠고 여기까지 끝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4번 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례는 4번과 5번은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단품을 도면을 주로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셈블리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주로 할 내용은 뭐냐, 보시면은 뷰 툴바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보면 여기 뷰라는 건 뭐냐면은 뭐 도면이죠. 도면에 그러니까 여기는 정면도, 그렇죠, 측면도 뭐 이런 겁니다. 보조 투영 뭐 이런 게 그 말 그대로 뷰는 보는 거죠.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당되는 거에 대한 게 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서 쓰는 디멘전에서도 보시면 그냥 디멘전이 있고 퀵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베이스 디멘전, 컨티뉴 디멘전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디멘전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있는 치수. 자, 그 다음에는 주석. 자, 주석에는 말 그대로 텍스트를 다는 것도 있고, 여기는 거칠 이유, 그 다음에 표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에 보시면은 세부 내용들이 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업은 저번에 중심선, 그쵸? 그 다음에 해칭, 그 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언급해 보고,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들은 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도면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세도면 시작하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일단, 파일이 뭐라도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됐다는 조건 하에서, 앞에 얘 이름은 지금 현재 빨갛게 된 부분이 선택된 부분입니다. 이게, 빈 시트라고 합니다. 비어 있다는 거죠. 빈 시트. 시트가 지금 빈 시트 됐을 때, 빈 시트의 표준은 ISO를 따르고, 용지의 크기는 A0이고, A0는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대1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몇 각법이냐? 이 말이죠. 몇 각법입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몇 각법입니까? 자, 우측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동그라미 2개 있는 부분이 있죠. 우측에서 봤는데, 동그라미가 안에 게 실선이다. 자, 우측에서 만약에 원뿔 형태를 보면은 사실은 이 작은 원은 점선으로 보여야 되죠. 은선으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보인다는 거는 이게 뭐? 얘는 일각법이라는 거죠. 일각법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일각법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왼쪽에 보인 거를 오른쪽에 투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각법이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니까 모든 뷰입니다. 모든 뷰. 자, 노란 거는 정면도고, 그럼 좌측에서니까 우측면도, 우측에서니까 좌측면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정면도하고, 그렇죠?
정면도, 좌측에 있으니까 우측면도, 위에 있으니까 밑면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얘는 정면도,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으니까 윗면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좌측면도,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각도를 바꾸면은 이 정면도, 좌측면도, 위에 있는 도면, 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난 조금 수정을 하고 되겠다. 수정을 하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정을 하시고 여기 수정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런 게 됩니다. 새 도면. 이 내용은 뭐냐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나는 바꾸고 싶다는 거죠. 이 내용을 수정하기를 원할 때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ISO가 있고 여기에 ISO에 대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ISO는 뭡니까? 국제표준이죠. 그죠? 국제표준기구죠. 국제표준기구.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국제표준기구. 그 다음에 ANSI는 뭐가 되겠습니까? ANSI는 아메리카 내셔널, 그렇죠? 자, 미국 산업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ASME는 미국 기계표준이죠. 미국은 무엇이 맑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수는 그러면 지수는 뭡니까? 지수는 일본, 그렇죠? 일본 산업표준이죠. 우리가 국제에 있어서 돈 같은 경우에도 미국 돈하고 일본 돈은 치줍니다. 그죠? 그 통화에 대해서 신뢰를 해준다는 거죠. 원래 들어가면은 돈을 찍으면은 화폐를 발행시키면은 발행시킨 만큼 은행에다가 금을 집어넣고 하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알아주듯이 표준도 기구에 대한 표준도 스탠다드도 미국하고 일본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미국 거를 상대할 때는 ASM이나 ANSI를 써서 해야 될 것이고 일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일본 지수를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지 시트를 바꾸는 겁니다. A0, A2, A1. 그래서 먼저 표준을 ISO로 선정한다. 아니면은 지수로 한다. 그러면 지수에 대한 또 그 나름대로 일본에서는 용지의 규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바꿔주면서 해주면서 그 포맷을 맞춰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수정 부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의 방향을 눕힐래? 세울래? 지금 뭡니까?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는 거를 쓰고 있고, 세워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으면 이거는 뭡니까? 토글 방식입니다. 여기는 토글 방식이라서 선택을 원하면은 크기를 선택을 하면은 앞에 있는 거는 선택이 풀어지죠. 그렇게 하고 여기 확인을 누르면은 확인을 누르고 섀도우면 작성해서 확인을 누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이제 도면을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여기 있는 표준만 바꿔주시고 용지의 크기는 여기서 바꾸지 않아도 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표준, 어느 표준을 따르느냐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미리 잘 세팅을 해주시고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용지의 크기는 거기 가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지 않아도 그래도 일단은 맞춰주고 들어가는 게 모든 게 조금 편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에서 일단 지금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카티아에서 다음 시간에 실행을 한번 보고 실습을 한번 하고 다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